결혼식. 안녕하세요. 18기 이상입니다. 네,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40년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고 그 85년도에 이제 제가 서울대 들어가서 이제 딱 40년 만에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어머님도 계시고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이렇게 또 동무님들을 뵙는 게 상당히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나란다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법사님이 우리 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동기들 이렇게 한번 꼬셨죠. 이렇게 해서 사실 법사님은 불교를 전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가르친 우리 법사님이 이제 국어를 가르치면서 한문도 가르치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해볼 테냐라고 해서 그때가 우리가 이제 해동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불교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는 그때 뭔지 하여튼 모르고 이제 광성사 가고 그래서 아마 그 중학교 그 1학년 때 2학년 때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 광성사였어요.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 광성사였고 뭐 주말도 그러고 뭐 끝나고 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자습을 뭐 한다고 해도 뭐 하여튼 광성사에서 보낸 시간이 상당히 많았고 또 선배님들이 또 광성사 우리 저기 성초영도 계시지만 직접 우리도 가르침을 받았고 후배들도 많이 우리가 배워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또 대학을 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전 사실은 대학교 가서도 이제 불교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 서울대학교 그 총불교 학생회 제가 그 2학년 때 부회장 똑같아요. 제가 1학년 때 부회장,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회장을 나란다 해서 했듯이 제가 서울대 총불교 학생회 가서 2학년 때 부회장, 이제 3학년 때 회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가 87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가 이제 60항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데모하다가 제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뭐 감옥은 안 갔지만 구류도 살고 뭐 이러다가 하면서 제가 좀 그때가 다쳤어요. 1년 휴학하고 뭐 이러면서 했었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올해 60인데요. 돌이켜 보면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그 나란다에서 우리 법사님하고 보냈던 그 시간이 그때 생각들이 글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저번에 깔려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불교 활동도 했었고 뭐 학생운동 그때야 뭐 다들 뭐 비슷한 시기였지만 그러고 나서 뭐 직장도 다니고 뭐 하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자주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려오면서 뭐 후회도 뭐 해안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또 동문 선배님들하고 뵈니까 또 상당히 반갑고 그 주제가 좀 이상한데 네, 한번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어려운 주제라 사실은 우리 대학교 강의하지만 대학교는 사실 1시간 강의 안 하거든. 50분 강의하고 뭐 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2시간 해달라고 그래서, 예. 하여튼 제가 해볼 테니까 도중에 지루하면 끊어주세요. 예. 뭐, 제가 원자력은 평생 했기 때문에, 뭐, 재밌는 얘기도 많고 해서, 이 내용은 되게 그 딱딱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되게 재밌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되게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크게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원자력 발전, 뭐 건설 사업은 제가 뺐습니다. 양이 많아서. 미래 원자력 전망,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자력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이게 부산이 고리 발전소가 가깝잖아요. 그죠? 발전소 가깝고, 또 북한의 핵 문제,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핵 문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AI하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이 핵에서 나왔거든요. 양자역학에서 다 비롯된 어떤 지식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력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렇게 원자력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 사실 정치적인 것보다는 되게 우리 생활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엑스레이만 찍어도 사실 그게 엑스레이가 전자에서 나오는 그 파장을 이용해서 우리 엑스레이 찍거든요. 엑스레이 많이 찍지 마세요. 그게 방사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엑스레이 기사들 있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기사들 가만 보시면 TLD라고 방사능 계측기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기사들은 늘 엑스레이를 이렇게 쪼기 때문에 이 방사능은 적게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한도가 넘어가면은 이 건강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가 관리를 해줘요. 1년에 너는 우리가 피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방사능을 얼마까지 맞아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엑스레이 기사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난 이제 정확한 수치를 좀 까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0.5mSv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이 기사 넘으면 사실 엑스레이를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방사능 종사자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이분들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찍을 때 TLD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그 계측기를 안 꽂고 꽂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시하는 데가 이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 그래서 그걸 병원, 모든 대한민국 병원을 다 감시를 해요. 저도 이제 방사능 종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피폭을 얼마나 맞았는지를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원자력이 이제 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최근에 암을 이제 방사능으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방사능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부작용이 많잖아요. 머리가 빠진다, 부작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방사능을 쬐면은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암만 쐴 수 있는 방사능이라고 보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불로 맞는 칼? 칼로 도려낸다고 보시면 돼요. 불로 맞는 칼로 도려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암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상세포를 죽여요. 이게 워낙 세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죽여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특히나 이 원자력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자, 내가 방사능을 쬐면서 얻는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잖아요. 근데 암 환자는 당장 죽는데 그 정도 방사능을 쓰면은 예를 들어 10년에 죽는다 그러면은 보통 암 치료 우리 5년이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5년 동안 살게끔을 방사능을 쬐는 거예요. 정상세포도 다 죽어요. 그 주변에 있는.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게 다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물질을 쫙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보시면은 원자가 있고, 그 원자에 보면은 이제 이 원자를 구조를 보면은 이 원자에 핵이 있어요. 핵은 이제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작은 이제 원자의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다 몸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전자까지 다루는 게 화학이에요. 우리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전자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가 하나 빠지고 넣고 따라서 이제 이게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데, 이 안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를 다루는 게 이제 이 원자력 하는 분이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성자와 양성자 간에 이 잡고 있는 힘,
이걸 핵력이라 그래, 핵력. 이 힘이, 이 에너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원자력도 하고 방사능도 만들고 양성자 요즘은 좀 양성자 뭐 가속기에서 뭐 대학병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양성자가 피해요, 이게. 요거를 깨가지고 노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게 다 이제 암 치료하고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이라는 거는 되게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1%도 몰라요. 이 지식, 여기 이 원자 핵에 관한 지식에 우리가 1%도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뇌를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뇌를 뭐 얼마 건데 우리가 뇌를 다 사용하지 않는 뇌를 다 사용하면은 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될 거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기가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자력보다도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건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의 몸을 잘게 계속 쪼개면 이제 원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원자가 모인 거를 분자라 그래요. 우리가 물을 이제 H2O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H가 수소고 O가 산소인데 이거는 원자고 두 개 합친 게 이제 분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는 좀 더 커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쪼갤 수 없는 게 핵이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상당히 작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를 1억 개를 줄을 세우면 1cm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크로스코픽한 세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 현미경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원자 핵을 이용한 기술을 위한 현미경들이 있고 그런 기술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이 이제 여기가 이제 99.9%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 원자 핵이 이제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성질 좋은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누가 막 건드려. 열받잖아.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자 핵은 가만히 놔두면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자를 건드리는 방법이 여기다 중성자를 때리는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건 전하를 띄고 플러스고 중성자는 전하를 안 때려.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을 안 때리는데 중성자가 원자 핵을 때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원자 핵에 있는 에너지를 튀어나와서 원자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큰 특징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때린다고 얘기를 했죠. 저기 보시면은 저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우라륨이라고 해요. 우라륨의 중성자를 하나 때리면은 보통 중성자가 2개 내지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륨의 중성자 하나 때려서 중성자 하나 놓으면 옆에 우라륨을 때리지만 이게 보통 2개 내지 3개 놓으니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과정이고 저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발전해 쓸 수도 있고 아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암 치료에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이 원자 핵이 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를 아인슈타인이 계산한 게 바로 저기 M의 C의 제곱이에요. 저 C가 광속이에요. 저게 되게 유명한 이제 방정식인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저걸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1g이 그 우라늄이 반응하면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때 사람들 저를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이제 그대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나오고 이제 사실은 그 독일이 나치가 막판에 원자 폭탄을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치가 몰리니까 이 핵물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학자들이 많은 게 독일이에요. 그 나치가 원자 폭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전세를 지금 이제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원자 폭탄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영화로도 나와요. 예. 그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미군 정보기관에서 그걸 알고 이제 폭격을 하고, 근데 영화로도 나오는 건데, 만약에 그때 나치가 원자폭탄을 빨리 개발했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상이. 근데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망명을 했죠.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 가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직접 관여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인가 편지를 썼죠. 지금 독일이 나치가 지금 원자력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빨리 개발을 우리가 해서 해야 된다라고 시작한 맨하튼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가 그 뭐 여기에 이제 뭐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고 많은 게 있으지만은 전 세계 프로젝트 중에 가장 짧은 시간 내 가장 그 성공적인 게 맨하튼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가 44년, 43년에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폭탄 떨어뜨린 게 언제냐면은 폭탄 떨어뜨린 게 48년인가? 45년에 떨어뜨렸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4년 내에 폭탄을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든 미국 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가 생겼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에서 위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로지 그 물리법칙 하나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펜하이머 영화 보시면은 이제 그거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도대체 우라늄 1g이 반응을 하면은 에너지로 따지면은 석탄이 3톤이고 석유가 9드럼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여기 보면은 우리 감천 아시죠?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감천이 빨래 넣으면 죄다 빨래가 시꺼매지잖아. 그게 석탄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게. 석탄 발전소가 있다 보니, 석탄 발전소는 이 석탄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니까 항상 석탄 야적장이 있어. 그래서 야적장에서 이제 그걸, 우리 보통 말하면은 비닐로 덮어놔야 되는데, 덮을 비닐이 없으니까 물을 뿌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 아시는 분도 그 물 뿌리는 그런 일도 하신 거예요. 감천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발전하는데 이 석탄 발전소면은 어마무시한 석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석탄을 원자력은 불과 이 드럼수로 따지면은 몇 드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해, 이게 방사능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석탄보다는 이제 CO2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이제 깨끗한 에너지다. 라는 게 이제 저처럼 원자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 물론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게 에너지가 다르다. 이게 이제 핵 에너지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에서 출발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리 핵 분열을 핵융합이라고 또 아시잖아요. 그죠? 핵융합이 좀 더 클린한 에너지인데 핵분열하고 융합이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뭐냐면은 핵융합은 저기에 제일 수소예요. 수소, 이제 이게 원자기호인데요. 수소, 헬륨, 리튬, 베륨이 이게 가벼운 원소고, 이쪽에 가벼운 원소고요. 이쪽에 가벼운 원소고, 이쪽에 이제 무거운 원소가 되는데, 결국은 핵융합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E = mc 스퀘어가 어떻게 되냐면 핵반응 전후로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요. 핵반응이 일어나면은 질량이 달라져요. 이제 그걸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핵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달라지는데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핵융합은 뭐냐면은 가벼운 수소라든지 헬륨이 이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게 핵반응이고, 이 핵반응 후에도 질량이 달라져요. 우리 질량 결손이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무거운 우라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전자를 맞으면은 이제 핵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핵반응 후에 질량이 줄어요. 그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융합과 핵분열이 원론적으로 같은 거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핵융합이 왜 깨끗한 에너지냐? 핵융합은 저 수소가 있잖아요. 그죠? 수소가 있으니까 저 핵융합 일으키면 나중에 부산물이 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원소잖아요. 그죠? 지금 깰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우라늄은 제일 무거운 원소 중에 하나예요. 92번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중전자 때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핵분열이라 그러는데 때리면은 쪼개져야 되겠죠. 그죠? 이 쪼개지는 그 92번이다 보니까 무수하게 많이 쪼개지잖아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을 떼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부처님이나 신이 그렇지만 신이 이제 판도라 상자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인간한테 뭘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융합은 제가 85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도 대학을 들어가면은 2학년 때 전공을 정해요. 너 핵융합 할래? 핵분열 할래? 그러면 그래요. 핵분열은 그때가 고리발전소가 있었거든요. 핵융합은 언제 되는데요? 30년 뒤에 된대요. 85년도에 30년 뒤는 언제야? 2015년이잖아. 2015년이면 언제 되는데요? 또 30년 뒤에 된대. 지금도 모르면 언제 되는데 또 30년 뒤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석유, 석탄, 캐기 좋잖아요. 지금 기후 환경 문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CO2가 뭐 맞냐 안 맞냐 오존층이 맞냐는데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이제 정설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고 석탄을 하도 많이 떼가지고 CO2가 생기는 거예요. 이 CO2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오존층을 얇게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계속 그까지를 했는데 이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 정도 된대요. 지구의 역사 45억 년 정도 되는데 45억 년 동안 5번의 지구에 사는 생명이 멸절 5번의 어떤 지구에 사는 생명들이 70%, 80% 죽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지금 기후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5번째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이제 정설로 내는 게 이제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공룡들이 이제 멸종하게 된 경우인데 그것도 공룡들이 한꺼번에 죽은 건 아니에요. 거의 1억 년, 2억 년 동안 왜냐하면 떨어지게 되면은 점점점 이게 이제 지구의 대기층을 두껍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태양으로 비춰도 적으니까 이제 이 빙하기가 오게 되고 그게 또 1억 년, 2억 년 동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 엄청 덥잖아진 거죠.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8월 15일만 지나면 수온이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지금 8월 15일이 지나고 지금 8월 31일인데 지금도 서울은 저녁 때 온도가 26도, 7도예요. 대기가 26도, 7도면은 이 아파트 건물이 받는 온도가 있거든요. 그게 밤에 되면 뿜어요. 그러면 실제 방에서 나는 온도는 28도, 29도예요. 다 지금 에어컨 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력 예비율이 지금 이제 5%, 4%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심각하고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다, 사기다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놓은 얘기들이고요. 네, 하여튼 뭐 좀 샜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원리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들이고요. 네, 아까 이제 핵분열, 그 다음에 연쇄 반응,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라늄이 크게 이 반응에 우리가 땅 속에서 우라늄을 캐면은 우라늄 238, 235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238이 99.0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라늄 235가 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반응은 우라늄 235예요. 이걸 농축을 시키는 게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뭐 가끔 뉴스에 보시면은 이게 농축 원심 분리기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전 세계 전략물자로 해서 관리를 해요. IAEA인데 관리해서.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원심 분리기 앞에서 사진도 찍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농축을 해서 뭐 폭탄을 만들었다는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우라늄 235가 99.9% 만드는 게 핵무기예요. 왜냐면은 아까 중순자가 때리면은 우라늄 235하고 겹겹이 하고 있으면은 두세 개씩 놓으니까 동시에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고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거는 한 4에서 5% 정도. 그러니까 때려봐 중순자 많이 나오지 않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열만 내고 이제 폭발로 가지 않게끔 조정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큰 원자력 하시는 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설계하는 것들이고요. 예. 아까 원자력 두 얼굴이 나오는데 아까 이게 238, 235 이제 저농축 우라늄은 2에서 5%는 이제 천천히 반응하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해 쓸 수 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하는데 고농축이 이제 대개 보면은 20% 이상이 우리가 웨펀 무기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다. 뭐 저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고요. 네.
4시, 4시 반? 4시 반. 4시 반? 엄청 설명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질문을 좀 해도 돼요? 예, 질문하시죠, 도중에. 예, 편하게. 지금까지 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예. 지금 방금도 우라늄을 농축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축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농축입니까? 이제 농축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아까 이게 자연에서 딱 캐면은 우리나라도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옥천에. 근데 그게 상업성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딱 자연에 우라늄 캐면은 우라늄 원강이 우라늄 238이 99점 얼마라 그랬잖아요. 235가 0.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235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 얘를 분리를 해서 235를 계속 모으는 게 우리가 농축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게 시키는 방법이 238과 230 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약간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기 돌리면은 막 돌리면 가벼운 놈은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 원통에서 이제 벽 쪽으로 몰고 무거운 놈은 안쪽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235를 조금씩 모으는 게 농축이라 그래요. 그래, 235가 99.9% 모으면 핵무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영화에서도 235에 대한 이야기 계속.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지 실제 자연에는 0. 몇 %인 거를 아까 4% 정도, 우리가 보통 4% 쓰거든요. 4%까지 농축시키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 4% 정도 농축시킨 해결료가 보이는데, 해결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238이 96%, 235가 4%, 그 정도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미국하고 한미협정 때 농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점이 농축을 못하니까 농축된 우라늄을 사다가 가공을 하는데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하고의 우리 한미협정을 맺으면서 그게 이제 못하게 미국이 막아놨죠. 예. 그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못하게 막아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농축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핵 비확산할 때, 까지 미국하고 협정이 끝낸 일본, 뭐 인도, 뭐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건 다 농축을 해요. 예, 농축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근데 그들은 미국이 다 막아놨죠. 근데 이제 몰래 한 나라들이 이제 파키스탄, 그 다음 인도, 뭐 이런 나라들, 그 러시아는 핵무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우라늄을 공급을 해줬어요. 몰래. 그걸 핵무기를 이제 만든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 원자력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잠시 하고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원자로가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이 APR 1400이라는 원자로인데요. 최근에 우리 원자력 체코 그게 어떻게 됐니? 이번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한미협정을 다시 맺었니? 하는 게 바로 이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도입해서 만든 원자로가 바로 이 원자로예요. 이게 이제 APR 140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APR 1400이 아마 Advanced Pressurized Reactor, 이게 1400메가와트예요. 1400메가와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1400메가와트는 이제 여기 신고리 3, 4호기부터, 이제 지금은 세울 3사라 그러죠. 신고리 3사, 그리고 이제 저 울진에 있는 신한울 3사, 그 다음 신고리 5, 6호기가 이제 이 1400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에 있는 게 이제 그건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직접 들여온 거예요. 고리 1호기가 600, 그 다음 고리 2, 3, 4가 900짜리가 이제 되고 있고, 그 뒤로부터 이제 영광의 한빛 3, 4부터가 이제 1000짜리가 돌았어요. 그래서 한빛 3, 4부터, 그리고 울진 3, 4부터 우리 기술로 이제 만든 원자로 돼 있고, 지금 국내는 지금 26개 원자력가 이제 발전소가 지금 돌아가고, 옛날에는 그 전기의 한 50%를 전력을 담당했는데, 요즘은 떨어져 가지고 한 35%? 이 정도 좀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라늄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반응을 일으키면은